변호사님 저는 매일 공부를 안 하면 복습 안 하면 까먹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정이 잘못됐어요. 애초에 공부할 때 머리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지 지금. 공부 속에서 어떻게 보상을 찾아야 될까요? 네. 그거는 목표 설정을 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들은 무언의 메시지로 비유형적인 어떤 표현을 뭘 하냐면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안 하세요. 왜? 내가 코칭하는 걸 모르니까.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상체를 키울 수도 있고 어깨를 키울 수도 있고 팔을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키우려면 뭐 아령을 몇 번을 하루에 들어 몇 세트로 들어가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떤 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수치화가 돼야만 달성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스티크니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땡겨지지가 않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로 바꿔보는 거. 수학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오늘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은 개념을 모두 읽어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걸 해봤을 때, 설명이 되네. 실제 부모님이 또 칭찬해주는 것도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자꾸 뭔가 어릴 때 좀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을 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치가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남들보다 너무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치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민법은 한 몇 점, 그 다음에 행정법은 몇 점, 이렇게 해보니까 그다음 해야 될 건 내가 부족한 건 지금 6개인데 이 중에 3개 정도는 하고 있고 2개는 더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프린세스 메이커는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사냥시키면 가서 갑자기 무력 올라가고 또 예절교육 시키면 갑자기 차 마시고 또 좋아지고. 사람의 삶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꾸 추상화해서 보기 시작하고 안 뭉쳐서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시니핑이라고 그러는데 시니핑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현미경이 있어야만 돼요. 목표가 생기고 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 수치화 2개를 해주면 성취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런 공부는 눈알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뇌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번 했어요. 이 과학자분이 실험에 참여해줘야 했더니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단어를 무작위로 조합을 해가지고 외우는 실험을 해서 하루 지나서 복습해보고 직후에 복습해보고 하루 지나서 해보고 며칠 지나서 해보고 하니까는 이게 주기가 자기가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사실 요즘에 내가 혼자 실험해봤는데 이렇다면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이 뇌피셜이 이론화가 돼버린 거예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 그래가지고 포게팅 커브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중학교 책이라든지 고등학교 책에서 이렇게 또는 선생님들이 학습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알리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복습하거나 주기를 갖고 복습하는데요. 사실 뇌과학이 뇌신경과학입니다. 밝혀낸 원리는 그게 아니라 레미니센스라고 그래가지고 뇌는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마라는 일꾼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뭘 공부한 머리에 막 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짐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 탁 튀어나오겠죠. 언제든지 원하는 서랍 정리가 돼 있는 책장 정리가 돼 있는 이 역할을 해준 게 해마인데 해마는 언제만 움직이냐면요. 무의식 일대가 정리를 해줍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휴식하고 있을 때 해마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공부한 걸 방금 공부한 걸 지금 복습하잖아요. 해마한테 정리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복습하면 또 해마가 뭐야 일할 시간 안 주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이후에 과회상 내가 떠올리면서 기억이 강화된다. 레미니센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뭐냐면요. 변호사님 저는 매일 공부를 안 하면 복습 안 하면 까먹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정이 잘못됐어요. 애초에 공부할 때 머리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창고인데요. 여기 기억이란 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누가 훔쳐가긴 합니다. 근데 이건 들어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데 사실 맨날 복습한다는 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다 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시간을 차라리 둘 것. 이렇게 좀 기억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곤란하게 되니까 수면 전문의가 하는 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 최소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이거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엄청 허약한 학생 보고 4-5시간 자라 그러면 공부를 아예 못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3-4시간 자도 끄떡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면 시간보다 적게는 자지 말 것.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공부하다 졸린 경우가 있거든요. 2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졸릴 때는 처음에 공부 내용이 너무 재미없을 때 이거는 잠을 안 자서 졸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졸린 거예요. 근데도 자꾸 어제 잠을 부족하게 돼서 졸린가?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뇌는 세타파가 방출이 되면요 졸음이 옵니다. 근데 이 세타파는 창의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거기 맞는 상태로 약간 바꿔줘요. 세타파를 방출할 수 있도록. 이때는 조금 앉아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서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안 풀리거나 졸린 게 아니고 몸이 세팅을 해줬거나 애초에 재미가 없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때는요 반드시 3시간 이상 자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뇌라는 건요 이렇게 깊은 수면 한번 들어가서 뇌가 기억을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가 안 되는데 꿈으로 팡 튀어나오거든요. 시각을 보잖아요.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렘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렘 수면 되게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되게 허접한 말이에요. 눈알이 빨리 움직인다는데 얕은 수면 올라갈 때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거거든요. 이때 일어나야 돼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잖아요. 하루 종일 몽롱해요.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첫 번째 주기가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억을 정리하려면 무조건 3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1.5의 축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 4시간 반.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6시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가지고 5시간을 자거나 7시간 자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 패턴이 무조건 1.5는 아니고요. 약간 다른데 어플이 있어요. 시계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측정해둔 다른 용도도 있는 도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써서 내가 얕은 수면에 빠졌을 때 언제인지를 자꾸 기록을 해서 그때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절대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은 엄청난 질이 떨어지고요. 사람은 자기가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야지를 자꾸 되뇌면서 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10시예요. 그럼 한 8시에 반쯤에 일어나고 싶은데 하필이면 7시 50분에 깼어요. 이러면은 30분만 더 잘까? 이렇게 하다 깊은 수면 가면서 못 일어나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암실에서 그렇거든요. 수면 전문의가 밝혀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을 설정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피곤함을 느낄 때는 파워냅을 취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자기 전 3시간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래 어려운 책을 보면 졸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으로 침대가 바뀌었는데 침대에서 책 읽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무조건 3시간 이상이지만 1.5의 배수로 자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일어날 시간을 꼭 정해놓고, 일어나서 피곤할 때는 파워냅, 20분 안쪽에 앉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 훈련을 자꾸 해주시면 충분히 피로감도 떨치면서 내가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물은 자는. 네. 저는 모두 3-4시간 정도 많이 잡니다. 네, 하고 싶은 것도 좀 많고. 저 파워냅도 좀 취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저도 도파민 영향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좀 위약 효과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 없고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술 먹고 그러면 저도 막 6시간씩 자고 그러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자는 시간이 6시간 잘 안 넘어요. 대부분 그 안쪽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데 조금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잡니다.